벡터 브렌트도 강력한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브렌트뿐만 아니라 지금 트위터에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 업체들이죠.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 이런 데도 이제 대세 상승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금 유입이 이렇게 삐죽 나왔을 때부터 글래스노드랑 크립토컨트는 바닥 지났을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니까 이제 대세 상승장 시작이다 쪽으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8월 22일 오후 7시 46분입니다. 요새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네, 그냥 뭐 순식간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시간 봉으로 보면 이때부터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거든요. 8월 19일, 3일 전이네요. 한 3일 전부터 급하게 막 올라가고 있으면서 조정을 안 주고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비트코인의 가장 무서운 점인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상승장이 시작될 때 그때의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아직 뭐 기뻐하기는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이 끝나고 추세가 전환될 때는 항상 이런 급등이 시작이 됩니다. 급등 후에 크게 안 빠지다가 올라가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거는 2019년의 모습입니다. 2019년에도 이런 상승이 나왔다가 여기서 그냥 횡보하죠. 사이드 워크 하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찐 반등이 시작한 다음에는 하락이 잘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횡보하다가 또 오르고 횡보하다가 또 오르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승 후에 하락이 다시 나올지 아니면 상승 후에 그냥 멈춰 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될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 매수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매수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도 분할 매수하고 사이드 워크 할 때도 분할 매수를 잘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수를 멈춥니다. 사실 제가 그랬어요. 2022년, 23년 초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면 뭐 얼마 오른 것도 없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4848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예전에 업비트에서 2022년, 23년 거래한 내역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이렇게 좀 떨어질 때는 분할 매수 잘하다가 좀 오르면 팔아버리고, 또 떨어지면 또 매수하다가 또 오르면 팔아버리고 계속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하락장 동안에는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찐 반이 시작되면 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도는 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조금 오르면 빠질 거 기대해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하락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서 일찍 팔아버리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플 수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차트만 봐도 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2023년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방송한 게 2023년 대략 요맘때쯤입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안팎이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싼 가격이었죠. 제가 비쌀 때 사라 그랬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늘 비트코인 좋다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매수한 건 본인들이 그때 관심이 생겨서 그때 샀을 뿐입니다. 제가 비트코인 방송은 2022년부터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게 되면요,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안 하고 오히려 뭐 좀 올라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빠졌을 때 이럴 땐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만큼 빠진 걸로 다시 매수 못 합니다. 한 요 정도 생각하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올라가는 걸 쳐다만 봐야 돼요. 이 이후에 뭐 1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맘때만 해도 한 3천만 원대 정도 됐는데, 이때 1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엔 진짜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에 사서 3천만 원에 팔았다. 그럼 되게 자랑스럽고 기분 좋잖아요. 1천만 원 올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1억 간다는 거죠. 계속 들고 있었으면 5배의 수익이 있었겠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겪었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 한 7, 8월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매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순 매수만 했어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아, 시간 진짜 빠르죠. 비싸거나 싸거나 계속 매수만 했습니다. 이때도 샀어요. 제일 비쌀 때도, 떨어질 때도 열심히 샀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열심히 샀습니다. 업비트 가격으로 봤을 때 이때 한 8,800만 원, 900만 원 막 그랬거든요. 그때도 열심히 샀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많이 샀어요. 지난주에 일주일 간격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제가 0.1비트 이상 샀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주일에 0.1비트면 많이 산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열심히 많이 샀어요. 저는 이런 상승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 줬으면 좀 더 모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도 1억 500만 원 밑으로 지금 좀 떨어졌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던 분들은 그냥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냥 계속 꾸준히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1억 미만에서 시간 꽤 오래 줬죠. 한 5월 달부터 최근까지도 계속 1억 미만이었으니까 기회를 줬는데 안 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분들은 뭐 아마도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기다렸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그런 기회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사고 있다고 꾸준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열심히 샀어요. 네, 가진 현금 다 털어서 샀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테더 가진 거를 비트코인 다 샀습니다. 그게 한 7만 3천, 7만 4천 정도 됐는데 연일 계속 오르길래 그냥 테더 갖고 있는 게 의미 없다 생각해서 그냥 비트코인을 다 샀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테더가 없습니다. 지금 사는 건 다 업비트에서 그냥 원화로 사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이 글로벌에서 가장 좋은 가격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업비트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굳이 다른 데 헤맬 필요가 없어요. 제일 싼 데입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공부로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네, 피터 브렌트가 최근까지도, 지금은 뭐 포지션이 없지만 요때까지만 해도 못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되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서 굳이 선택을 하라면 숏에 베팅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반전됐죠, 분위기가. 제가 예전에 데칼코마니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보시면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바닥 부근에서 여기 급락을 했죠. 네, 여기 급락했을 때 여기 57,000까지 찍었었잖아요. 그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때 급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같이 간다고 치면 여기서 좀 머물렀다가 대략 한 8만 달러 중반, 한 8만 5천 달러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으로 간다면, 데칼코마니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 79.5K까지 올라갔거든요. 뭐 거의 비슷하죠. 여기랑 약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기가 정점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가 일단은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상승이었지만 이쪽으로 볼 때는 하락이 나오겠죠. 저는 그런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때가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적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 한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싸거나 1억 안팎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1억 400만 원인데 지금 사나 나중에 떨어져서 1억에 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금 사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급락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물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찐반의 시작이라면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대 다시 갈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환율이 갑자기 또 떨어지면 1억 미만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좀 겁낼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가진 현금 전부 다 몰빵해서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대출받아서 비트코인 살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그대로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가격이 좀 다소 지금보다 좀 높아지더라도 분할해서 계속 매수할 계획입니다. 아직 우리 300 프로젝트도 안 끝났어요. 그쵸? 이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떨어질 때도 사고, 횡보할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이게 진정한 분할 매수입니다. 바닥에서 한 방에 사면 좋지만 이런 생각 가지면 멘탈이 바사삭 멘탈이 바사삭 무너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는 떨어질 때도 사고
횡보할 때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산다. 지금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2억 가까이 갔었는데 12만 6천 달러까지 갔었는데 그래봤자 지금 7만 7천 달러입니다. 8만 달러도 안 되잖아요. 아직은 비싸다고 생각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한 방에 살려는데 어떠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할해서 매수하기에는 아직도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방에 사시더라고요. 왜 꼭 한 방에 사려고 하십니까? 분할해서 사세요. 분할해서. 분할 매수하면 우리 요때를 봐도 그냥 물론 최저 가격은 아니지만 2천만 원대든 3천만 원대든 지나고 보면 다 정말 좋은 가격이었잖아요. 그냥 이동안 분할해서 매수했으면 다 좋은 가격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한 방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략 한 2024년 가격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즈음에서는 그냥 1억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냥 분할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올해는 분할 매수하기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수량을 다 못 채우셨다면 내년 뭐 한 1, 4분기까지는 뭐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 매수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피터 브렌트도 강력한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중이다.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터 브렌트뿐만 아니라 지금 트위터에 대표적인 온체인 데이터 업체들이죠. 글래스노드나 크립토컨트 이런 데도 이제 대세 상승장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현금 유입이 이렇게 삐죽 나왔을 때부터 글래스노드랑 크립토컨트는 바닥 지났을 가능성을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니까 이제 대세 상승장 시작이다 쪽으로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의 1년에 다다랐잖아요. 올해 한 10월 6일 요 정도면 정점 찍고 1년 하락에 딱 찍는 날 그 정도 되거든요. 이제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되나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미리 상승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충분히 상승할 때 된 것 같고요. 저도 되게 조심스럽지만 바닥은 지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까진 계속 반반을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 주 초만 해도 상승 가능성을 51%, 하락 가능성을 그러니까 바닥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한 49%이 정도 반반을 봤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한 6대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상방을 한 60%, 그러니까 바닥을 더 이상 안 깬다는 뜻이죠. 바닥 깰 가능성은 한 40% 정도,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는 현금 보유하고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도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항상 이럴 때일수록 바이 사이드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몰빵하면 안 돼요. 몰빵하면 그다음부터는 살 돈이 없어서 바이 사이드에 서 있기가 힘들잖아요. 분할 매수하면 멘탈 관리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상향 자산은 DCA가 거의 마법과 같습니다. 수익률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DCA 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12만 6천 완전 꼭지점부터 분할 매수해도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오히려 바닥부터 분할 매수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를 멈추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분할 매수하면 좋겠냐? 저는 올해 연말까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 목돈 갖고 있는데 하나도 못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신 경우라면 저라면 한 20% 정도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할 것 같아요. 업비트 기준으로 한 1억 1천만 원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1억 9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살짝 조정받아서 1억 400만 원대 정도 되니까 여기 이거 뭐 이 뒤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가격에서 20% 정도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부동산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출 받으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목돈을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급등을 해서. 그런 경우라면 그냥 지금 한 20% 정도 매수하시고 나머지는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올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조정이 오면은 그때 또 한 20% 매수를 하는 거죠. 나머지는 또 분할 매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전략은 분할 매수 꾸준히 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뭐 한 번쯤 조정 받겠죠? 올라갔다 떨어지든 지금 떨어지든 조정을 받으면 그때 뭐 뭉탱이로 한 10%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게 가장 쉽게 비트코인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글래스노드에서도 현물 ETF 순현금 흐름이 3일간 이렇게 많은 적이 거의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8만 달러 처음 깼을 때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막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비트코인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고래동 꿈 카페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네, 크립토컨트에서 네, 이 차트가 전 좀 되게 중요한 차트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차례 제가 한 100번은 네, 시향 방송까지 포함하면 제가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MVRV예요. MVRV가 갑자기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가 바닥권을 탈출할 때다. 이렇게 보입니다. 몇 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한 10여 년 동안 2014년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잘 보시면 2015년에 바닥에서 탈출할 때 요때 MVRV가 점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2019년 여기 2018년 초에 바닥권을 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오를 때 요때 점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때는 코로나 때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그리고 2018년 지나서 그리고 코로나 때 2023년 이때 저는 정말 열심히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는 흔치 않다는 거죠. 최근 10여 년 동안 5번밖에 없었던 MVRV의 급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선 더 높은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공개 방송이니까 네, 보수적으로 방송을 해야죠. 한 60% 정도 찐반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너무 흥분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 비트코인에 정말 진심이라서 네, 이런 상승이 나타나서 기쁩니다. 네,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2027년 될 때까지도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냥 마음 내려놓고 그냥 돈 버는 대로 비트코인 그냥 좀 더 사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을 하니까 심경이 좀 복잡해집니다. 제 대출이 좀 더 빨리 나와서 이때 다 매수를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찌됐든 가격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물론 우리가 8,800만 원에 몰빵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시죠. 아파트를 팔아서 목돈이 있는데 분할 매수 조금씩밖에 못하고 있었는데 급등해서 속상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작년에 비쌀 때 한 1억 8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급등했다고는 하지만 1억 400만 원, 1억 500만 원 이 정도거든요. 정말 그렇게 비쌉니까? 네, 저는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네, 모든 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저는 지금 매수하기 되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1억 미만에서 올해 1비트 더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많이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항상 그래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숨도 안 쉬고 올라가거든요. 그게 진짜 정말 어려운 점인데 요때도 보세요. 바닥권 탈출할 때 여기가 2019년 바닥입니다. 2019년에 18년 바닥 찍고 그 뒤에 사이드워크 되게 오래 했죠. 이때 300만 원대였어요. 300만 원대였다가 불과 한 3, 4개월 만에 한 3.5배가 올랐습니다. 250%가 올랐어요.
두 달 반 만에 3개월 채 안 됐죠. 85일 만에 한 3, 4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네, 못 삽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때 분할 매수 하시던 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거지 못 삽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진짜 찐반이 시작되면 조정을 안 주고 올라갑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 엄청 큰 폭으로 올랐죠. 네, 아마 저라면 떨어지는 거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그냥 목돈이 있으면 그냥 이런 타이밍에는 20% 정도는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몰빵을 다 할 필요는 없고요. 20% 정도 사고 나머지는 한 3개월 정도 분할 매수하는 거죠. 이때 분할 매수했다면 이때 또 올라가죠. 네, 또 올라갑니다. 사이드워크 하다 또 올라가고 여기도 뭐 하락폭 되게 작죠. 사이드워크 하다가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온 이후에 완전 크게 빠지긴 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을 했죠. 근데 다 좋은 가격이었어요. 네, 1,60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다 좋은 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뒤에 8천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꼭대기에 샀어도 끼케야 1,600밖에 안 됩니다. 8천만 원. 5배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 꼭대기에 샀어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29년, 28년, 29년 뭐 이때 고점을 한 3, 4억 정도 바라보고 있거든요. 3, 4억까지 하지만 계속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한 2억이 되면 0.5비트 정도는 매도할 생각입니다. 2억 되면 0.2비트, 0.5비트 꼭 매도할 거예요. 네, 방송에서도 네, 매도한 다음에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0.5비트 팔면 1억이 되잖아요. 1억. 네, 현금 1억이 생기는데 이걸로 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네, 매도를 반드시 할 겁니다. 이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네, 매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제미나이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원래 제가 호기심 천국이라서 질문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제미나이한테는 뭐 다 물어봐도 돼요. 이게 너무 편리한 것 같습니다. AI의 수혜를 제가 되게 많이 입고 살지 않나 싶은데 제미나이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거긴 한데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도할 계획을 미리 마련을 해두는 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의 2배가 되면 절반을 매도하고 멘징을 한다. 멘징이란 건 투자금 회수를 말하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멘탈이 완전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얼만큼 비트코인을 지금 매수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는 거 2억 되면 절반을 매도하세요. 네, 3억 될 수 있는데 그럼 아깝지 않냐? 아까울 수 있죠. 하지만 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 1억에서 2억 가는 건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2년 내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2억에서 3억 되는 거는 좀 속을 좀 많이 태우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억 된 다음에 1억 5천까지 빠졌다가 속을 막 끓이다가 갑자기 3억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렇게 된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2억이 되면 절반을 매도한다. 조금 일찍 매도할 수도 있어요. 한 1.9억 되면 0.5비트를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9,500만 원 정도 될 텐데 뭐 1억이나 9,500만 원이나 거기서 거기겠죠. 2억이 되면 무조건 0.5비트는 팔 거고요. 이것보다 조금 전에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때 뭐 RSI가 너무 높거나 과매수가 너무 심하면 조금 매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탈출할 때 이렇게 갑자기 오른다는 거, 그리고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쏘기만 한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붓다빔이거든요. 이때 진짜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이때 알트코인하고 비트코인 다 갖고 있었는데 엄청 많이 떨어져서 이거 직접 겪어봤으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이때 저는 현금이 많았고 바이사이드에 있었습니다. 이때 코인 투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코인 투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 그때 현금이 한 8천만 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이사이드에 있어서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겁도 없죠. 2021년 이게 정점이고 1년 동안 하락할 수도 있었는데 떨어진다고 좋다고 막 샀거든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네, 그 뒤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원화 가격으로 보면 뭐 똑같지만 저는 이때 솔라나에 많이 투자를 해서 솔라나에서 10배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정점 찍기 전에 부동산 투자하면서 그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랬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오르기 시작하니까 조정을 안 주고 계속 오르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비트코인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닥일 때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2022년에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한 번쯤 더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기가 딱 2,070만 원 찍고 3천만 원에 금방 갔거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50%가 오른 건데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50%가 올랐어요. 물론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뭐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조정을 얼마 안 주고 계속 올리더라고요. 특히나 이때 급등한 거 보이시죠? 이때 블랙락에서 현물 ETF 신청을 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현물 ETF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내러티브가 생겼어요. 이게 2023년 10월쯤인데요. 그 뒤로는 조정을 거의 안 주고 그 다음 년 1월까지 진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 1월까지 대략 한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80%가 올랐어요. 이게 바닥 대비해서 이미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 올라간 상태였는데 거기서 80%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한 20% 조정을 주고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억 넘어갈 때까지 숨도 안 쉬고 2배가 올랐습니다. 진짜 이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나요. 이때 비트코인을 엄청 열심히 살 때여가지고 사면 오르고 하면서 돈 복사되는 기분이 막 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게 2027년이나 28년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올라서 속상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계속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를 멈추지 마시고 26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진짜 4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 우리 4달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까지,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7년부터는 그냥 저는 웬만하면 매수 안 할 거예요. 비트코인 진짜 열심히 샀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2023년부터는 매도도 안 하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만으로 3년, 횟수로는 4년 동안 하나도 안 팔고 계속 매수만 했거든요. 그래서 뭐 현금이 계속 없어요. 계속 열심히 돈은 벌고 있고 뭔가 투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돈은 계속 없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었는데 그래서 2026년까지만 비트코인 열심히 살 거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비트코인 매수를 한동안은 쉴 겁니다. 뭐 영영 안 살지 그건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좀 너무 집중하진 않을 생각이에요. 현생을 살 거고 뭐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좀 다니고 그럴 생각인데 계획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 매수는 2026년까지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이후에는 2027년부터는 그냥 현금으로 좀 쌓아두던가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던가 뭐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자 하시면 올해까지만 열심히 사시고요. 나중에 이제 비싼 가격에는 최소한 이제 2억 넘어가고 이럴 때는 안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쌀 때만 사고 이제는 비쌀 때는 안 사는 걸 이제 생활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다 공부가 되셔서 그래요.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또 2억에서 3억 갈 때 요때 열심히 사겠죠. 그리고 뭐 1억대로 다시 떨어지면 뭐 1.5억 뭐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되게 속상해 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매수해서 한 1억 정도에 매수해서 2억 되면 반쯤 팔았다가 이럴 때 뭐 보유만 하다가 또 한 3억 되면 그때 또 매도를 하시던가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정말 오랜만에 1,000명 넘었네요. 이게 좀 상승장이 시작되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한참 오를 때 한 5,000명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실시간 접속자가 5,000명. 정말 많은데 1,000명 넘은 건 거의 뭐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대 상승 오메가 캔들 나올 수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2029년 여름 5억 가나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개수는 아무 상관없음. 그래도 개수 연연하겠죠. 단기적으로 하락 나오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찐반일 때는 하락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20% 넘는 하락이 정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지금 살짝 빠졌잖아요, 살짝. 그러면 그냥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사이클엔 10,000명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상승장 제대로 오면 10,000명 넘어갈 것 같은데, 실시간 접속자 10,000명 넘으면, 네, 그때는 조금 일부 매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네, 그때는 비트코인 좀 과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금 내라면 내긴 할 텐데, 좀 인적 공제를 한 1억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 1년에 한 1억씩 팔면 되니까. 그럼 뭐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1년에 인적 공제 한 1억 정도는 좀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250만 원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언제적 250만 원입니까? 공제 250만 원은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최소한 한 5천만 원 이상은 공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1월 저점 관점 바뀌신 건가요? 이게 진짜 얼마나 제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면 11월 저점 관점을 이야기하십니까? 정말 되게 안타까운데 그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 12월 29일은 500일 전 관점이죠. 근데 분명히 그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가격보다는 비쌀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멘탈 관리하기에는 이때가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격보다 이때 더 쌀 것 같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그 강의를,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에 지금보다 쌀 겁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8,500에 사려고 3천만 원 대기 중이셨다고요. 근데 8,500이나 8,800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냥 사셨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지금 1억 400도 나쁜 가격은 아니죠. 8,800이나 1억 400이나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분할 매수 꾸준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호님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처인구의 땅 언제 팔아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인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가 뜨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처인구는 지금 가봐도 엄청 낙후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도 이제 공장 그쪽에 들어오고 하면 저는 좀 동탄이 커지는 느낌으로 1동탄, 2동탄 있긴 하지만 신동탄 느낌으로 좀 처인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만큼 많이 사고 있지는 않은데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네, ETF 위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빨리 파는 게 이득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토지 같은 거 말씀드린 거고요. 상가는 처인구 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어진 거니까. 그리고 새로 상권이 뜬다고 해도 옛날 상가가 오르는 일은 좀 드뭅니다. 팔 수 있다면 팔고 더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인구에 상가 가지신 분들 희망회로 돌리지 마시고 매도하고 차라리 처인구에 토지를 사시거나 아니면 좀 더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투자는 완전 싸게 주순 거 아니면 그렇게 좋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투자 하시려거든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요. 경매로 사세요. 경매로 진짜 줍기 좋으니까 지금 같은 때 상가 사기 되게 좋은 때일 수 있거든요. 경매를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상가 투자 하시려면 10억 설은 가능성 있나요? 뭐 언제 10억이 되냐 문제지 10억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억 넘으면 안 살려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현금 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1억 넘었다고 안 살 수는 없으니까 1억 400만 원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1억 1,000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억 넘어서 안 사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참 어렵네요. 그죠? 갑자기 올라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나 그냥 기존 계획대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1억 미만에 살려고 했는데 1억 400만 원이 돼서 안 샀다. 나중에 2억 돼서 엄청 후회하지 않을까요?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살려고 마음먹었던 물량은 일단 채울 생각입니다. 평단이 약간 뭐 한 몇백만 원 높아질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떨어지든 오르든 계속 매수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10월에 저점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쯤에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모르죠. 뭐 10월 달에 갑자기 또 폭락이 나올지, 블랙스완이 터지면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저는 뭐 1억 2천 정도 살짝 찍고 조금 빠져서 뭐 한 1억 1천만 원에서 좀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썰은 그냥 썰이니까 그냥 뭐 소설 보듯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사실. 네, 9천 깨졌을 때 올빵했어요. 네, 그게 뭐 좋을 수 있죠. 근데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또 8천만 원대 됐을 때, 저는 그때 갖고 있던 현금 다 샀어요. 한 8,900? 네, 그 정도 됐을 때, 방송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현금 있는 거 그냥 다 샀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좋다 하고 다 사긴 했어요. 내일 건대 오시나요? 네, 내일 건국대 오시는 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일 와서 네, 신나게 즐기다가 같이 으쌰으쌰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수 있을까요? 수 있죠. 네,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수익 중인 사람들의 익절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시나요? 무슨 여기가 리딩방입니까?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죠. 네. MSTR. 비트코인하고 비슷하게 봅니다. 근데 MSTR이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자산이에요. 이것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MSTR 투자자입니다. 참고하고 봐주세요. 이건 2021년 차트인데요. 갑자기 크게 오르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봉이거든요. 딱 이틀만 이때 엄청 올랐죠. 이틀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엄청 깔아앉았잖아요. 붓다빔 터지고 했을 텐데, 이 이틀 빔 쐈을 때는 사실 글로벌 시세는 이때 11월이 더 높거든요. 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STR 최고점은 여기고 131불까지 2021년에 올라갔지만 이때가 비트코인 찐 고점인데 이때 90불도 못 넘었습니다. 30%, 마이너스 30%죠. 이런 게 정말 어려운 점입니다. 이번에 또 그랬죠. 그래서 MSTR 정점은 비트코인 정점이 오기 전에 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밖에 기회를 안 줘요. 심지어 이때는 정말 해도 너무했어요. 이때 딱 3일 쐈거든요. 3일 쏘기 전에는 한 340불이었는데 3일 쏘고 540불까지 올라갔어요. 3일 만에 200달러가 올랐죠.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가격보다 다 낮았어요. 이게 정말 사악한 점인데, 심지어 10월 7일 이 정도가 비트코인 최고점이었거든요. 비트코인 최고점을 찍은 날 이미 MSTR은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애터마켓 해서 그런데 유상증자죠. 유상증자 때문에 미리부터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떨어질 땐 당연히 더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매수하면 뭐 1, 2년 안에 이 가격보다는 분명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최고점에서 매도하겠다, 이런 욕심은 완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2억이 되면 MSTR도 그냥 반을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전략이 있다면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저는 MSTR 투자자이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 살 계획은 일단은 없습니다. 혹시나 뭐 60불, 70불 이렇게 떨어지면 더 살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까진 안 갔죠. 최저점이 81불이었거든요. 저도 MSTR은 대단히 많이 손실 중이고요. 그래서 뭐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제 MSTR 비중은 좀 줄일 생각입니다. 얘네 되게 투자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함부로 손댈 게 아닙니다. 일단 이런 피레침 쏘는 거를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트코인 투자를 잘 안 하는데, MSTR 꼴랑 이틀 상승하고 쭉 빠졌고요. 올 시즌에도 꼴랑 한 3일 올라가고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좀 투자하기 되게 어려운 자산입니다. 그래서 MSTR 투자해도 되긴 하겠죠. 지금보단 오를 테니까. 하지만 비트코인이 훨씬 투자하기 쉬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사서 그랬지,
미리부터,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투자를 잘 했다면 팔 수 있는 타이밍을 비트코인은 그래도 꽤 많이 줍니다. 2024년 1억 근처에서 시간 충분히 많이 줬고요. 2025년에도요. 한 10만 달러 근처에서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1억 6천만 원 정도에서 기회 되게 오래 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2025년에 뭐 1억 6천, 1억 7천 기회 진짜 많이 줬습니다. 네, 매도하려면 매도할 수 있었죠. 물론 우리의 눈이 2억에 가 있어서 얼마 못 오르고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천만 원, 3천만 원에 매수한 분들에게는 거의 뭐 10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네,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한 거지, 이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매도 타이밍이었죠.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 2억을 생각하고 있으셨다면 1억 7,900만 원? 네, 요 정도까지는 올라갔거든요. 이쯤에 팔아도 뭐 10%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냥 조금 익절하는 것도 방법이었죠. 네, 근데 익절은 알아서 하세요. 네, 제가 뭐 공개 방송에 지금 익절 타이밍입니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저도 알지도 못하고요.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신다면, 네, 저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출 저도 신청했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승인 나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대출받은 금액은 네, 전부 다 비트코인 매수할 계획입니다. 다른 거 할 계획은 없는데, 그래도 분할해서 살 거예요. 대출 나왔다고 한 방에 뭐 그걸 다 살 생각은 없고요. 분할해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스트레티지 평단 98불. 네, 되게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뭐 200불이 되면 절반을 팔아서 멘징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 팔아서 비트코인 산다. 1주택이면 좀 말리고 싶고요. 다주택자시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이 여러 채 있으시면 그냥 한 채 정도는 네, 팔아서 비트코인 사도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도 2023년에 부동산 매도해서 비트코인 좀 샀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가격대가 뭐 한 4천만 원대 정도?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잘했죠. 지금 많이 올랐나요? 네, 많이 올랐는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1억 500만 원. 아, 물론 최저가 바닥이 아닐 뿐인 거지. 네, 당연히 살 겁니다. 네, 저는 살 겁니다. 1억 미만에 사는 게 목표였는데, 네, 그렇게 안 됐죠.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살 겁니다. 한 방에 살 건 아니고요. 네, 분할해서 살 겁니다. 아, 무주택인데 집 팔아서 비트 사신다고요? 1주택에서 팔아가지고 무주택 만드신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1주택이시면 네, 그냥 1주택 보유하시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서 비트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1주택이신 분이 굳이 집을 파셔서 무주택 포지션에서 비트를 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하루에 100만 원씩 40분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출 나오는 날, 아마 한 20% 정도는 대출 받은 거에 한 20% 정도는 한 방에 매수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루에 100만 원씩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이요? 아, 이게 오늘 영상만 다 보셔도 제 이야기 다 이해 가실 거예요. 단기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라고 답변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하셨나요? 네.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집값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가 많이 오를 것 같냐,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겠지만 집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살면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레버리지까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보다 집이 적게 오른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정성이나 뭐 리스크 관리까지 생각하면 여러분 1주택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굳이 무주택으로 가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삶이 되게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오르내림에 기분이 되게 다운됐다, 업됐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생을 살기 어려우니까 무주택보다는
네, 1주택 정도는 유지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탄 좋아합니다. 동탄 아파트 작년 대비 4억 올랐다고요? 동탄은 물론 일시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탄에 좋은 입지에 아파트 있으시면 굳이 파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팔면은 또 뭐 양도세라던가 거래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굳이 팔 필요 있나 싶습니다. 다주택자시라면 뭐 이렇게 똘똘한 한 채나 갈아타기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1주택이시면 갈아타기로 더 좋은 데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1주택을 무주택으로 만들면서까지 비트코인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탄은 역세권만 오릅니다. 역세권을 추천드리고요. 역세권 바깥쪽도 요즘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권 바깥쪽에 집 갖고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동탄역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집값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모든 자산이 우상향하는데 어떤 정부에서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막는 것 자체가 불가한 일이죠, 사실. 자산이 우상향하고 원화가치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집값을 잡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구성이요. 구성력 용인 GTX 이슈가 있어서 좀 오르긴 했는데 뭐 플랫폼 시티 들어오면 플랫폼 시티에 나중에 투자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구성력 있는데 구축 아파트를 투자를 생각하시는 거면 이미 갖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네. 근데 뭐 저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나 동탄 역세권으로 가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가능하시다면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자금이 안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겠죠. 그냥 마땅히 갈 데 없으면 그냥 계시면 되고요.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으면 네, 가는 게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 방송 됐네요. 갑자기 비트코인 방송하다가 급 부동산 방송 된 것 같은 느낌은 뭐 제 기분 탓일까요? 어느 정도 모으는 게 충분하다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안 팔고 한 2, 30년 이상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0.5개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3, 40대 이상의 성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0.5개는 누구나 노력하면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0.5개는 누구나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5천만 원 정도잖아요. 네, 이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후년에는 0.5개 모으는 게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0.5개 갖고 있으시면 2억 됐다고 팔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1개 이상 되시는 분들만 나중에 좀 가격이 많이 오르면 조금 익절하시더라도 0.5개 이상은 팔지 마세요. 네, 0.5개는 반드시 한 2, 30년 이상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1억 500만 원인데 1억 300만 원 기다리실 거면 그냥 사세요. 네,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8,500만 원 기다리다가 8,800에서 못 샀다고 속상해 하시잖아요. 분할 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 정도 차이면 그냥 매수하세요. 나중에 되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요즘 집 팔아서 비트 올인하는 유튜버 맞나요? 네. 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무주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집 팔아서 비트 사기에 좋은 타이밍이죠, 사실. 평소보다 DCA 금액을 늘리는 건 좋죠. 네, 굳이 줄일 필요 있나요? DCA 하던 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뭐 늘리시는 건 괜찮은데 줄이진 마세요. 네, 올라갈 때 사야 나중에 큰 수익을 봅니다. 조금 올라갔다고 안 사면 수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미미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현금이 없어서 못 산 건 후회가 안 되는데 돈이 있는데도 안 사면 나중에 좀 후회됩니다. 불장이 다가온다고요? 벌써요? 불장이 벌써 오나요?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보고 있진 않습니다. 뭐 미친 듯한 불장이 빨리 올 것 같진 않고 한번 오른다고 해도 이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가 2023년 1월이고요. 여기가 6월입니다. 5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 1년 걸렸습니다.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몇 달, 1년, 2년 뭐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상승이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뭐 1,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긴 하죠. 지금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저는 뭐 역사상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급등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좀 횡보하다가 오르고 조금 조정받고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조금 주면서 지나고 보면 많이 올랐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까지 8천에서 1억 사이. 네, 1억에서 1억 2천 사이는 가능할 것 같은데 8천에서 1억 사이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억 초반대가 좀 그래도 한 두세 달이라도 가지 않을까요? 네, 올해 연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지금 바로 급등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조금 여유 갖고 분할 매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사면 급락이 나옵니다. 물론 한 뭐 몇 퍼센트 내지는 십몇 퍼센트 정도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좀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냥 분할 매수 하시던 대로 하시고 빨리 사고 싶다 하시면 DCA 금액을 좀 키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BTX, BTU는 제가 한 50번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추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완전 별로입니다. MSTU도 마찬가지고요. 레버리지 ETF는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 말에 잔금 들어온다. 네, 잔금 들어오는 시점에 뭐 한 20, 30%한 방에 사시고요. 나머지는 좀 분할 매수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올 연말까지, 다음 달이요? 10월부터네요. 그냥 올해까지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한 3개월 정도 잡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고, 그게 뭐 최선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차선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는요. 뭐 저는 이더를 투자 안 하는데 이더가 더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보다. 네, 이더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건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가격인데요. 비트보다 이더가 훨씬 더 많이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비트보다 이더가 훨씬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더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은 게 많아가지고 나랑 잘 안 맞는 자산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투자는 앞으로도 안 할 생각입니다. 차라리 뭐 다른 알트는 살 수 있어도 저는 앞으로도 이더 투자는 안 하려고요. 네, 이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투자를 안 할 뿐입니다. 빗썸에서 매수하는 거, 뭐 빗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빗썸보다 업비트가 재무적으로 훨씬 탄탄하거든요. 업비트를 두고 굳이 빗썸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좌 분리 때문에 그런 거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빗썸보다는 업비트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빗썸 아예 안 쓰고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만 쓰고 있어요. 뭐 제가 그렇다고 당연히 뭐 업비트에서 뭐 광고 받거나 후원 받는 거 전혀 1도 없는데 업비트는 그런 후원 같은 거 자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되니까. 근데 그만큼 재무적으로 탄탄한 회사입니다. 업비트. 업비트에서 받아만 주신다면 네, 저는 업비트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업비트에서 저 필요로 하시면 네, 제가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네, 저 취업시켜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대출 받으셨어요? 2비트 매수하셨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부럽네요. 네, 한 방에 2비트라니. 짱이네요. 짱이십니다. 이더리움 200만 원대요? 200만 원대가 대체 언제였죠? 200만 원대가 올까요? 이제 안 올 것 같은데요. 비트 기준으로 지금 330만 원인데 200만 원대가 오겠습니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리플은 뭐 저는 아예 투자 안 합니다. 리플은 투자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리플이 올라도 왜 오른지 모르겠고요. 리플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굳이 리플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공부할 거 많은데 제 관심도 없는 거 굳이 공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리플은 뭐 리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리플 투자 안 하는 굳이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환율은 결국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뭐 달러 사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1,300원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지금이 뭐 저점 근처라고 생각합니다.
135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뭐 원화가 있다면 환전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환전해서 달러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비트로 바로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업비트에서 그냥 비트코인 사면 되지 않을까요? 0.21비트, 10년 후, 15년 후. 당연히 되는데요. 안 파셔야 됩니다. 그 동안 안 팔고 15년을 지켜내실 수 있다면, 노후 대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0.2비트면 되죠. 근데 가급적이면 한 0.5비트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0.5비트. 더 모으기 힘든데요 하시면 0.2비트에서 모으셔도 저는 이 정도면 노후에 그래도 생활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0.5비트면 한 2, 30년 보유할 수 있다면 그냥 부유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게 한 0.5비트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 한 20에서 30년 후에 저는 비트코인 한 1000만 달러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 140억 정도 되죠. 0.5비트면 한 70억 정도 되겠죠. 그때 지금 가격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30년 후에 70억이 뭐 지금의 뭐 한 10억, 20억 될까요? 네. 하여튼 그 정도면 그래도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요 정도 보고 있는데 그때 가봐야 알죠, 사실. 뭐 이런 생각에 저는 비트코인 팔 생각은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쓰고 죽는 건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고 싶은 것도 없고 저는 그냥 후세에 많이 남기고 갈 생각이에요. 2비트 이상 있긴 한데 마통 생각 중인데 어떨까요? 뭐 지금 사셔가지고 뭐 2억 됐을 때 다 파셔도 되죠. 뭐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통 뚫을 수 있으면 뚫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저는 대출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대출 상담자는 아니니까. 그리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멘탈 관리만 잘 되신다면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때문에 건보료 오를 수도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럼 개인 지갑에 넣어두세요. 네, 그럼 건보료 오를 일은 없으니까. 개인 지갑에 넣으실 거면 지금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지갑에 넣으실 거면 개인 지갑 공부는 진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 지갑보다 업비트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70억이 현재 10억이라니 좀 씁쓸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대출 나오기 전에 1억 2천까지 올라도 살 건가요? 살 거라니까요. 뭐 안 사면 뭐 하겠어요. 그 돈 갖다가. 네, 살 겁니다. 일단 뭐 대출 신청은 해놨고 이번 주에 승인 날 것 같은데 승인 나면 일단 그날 한 2, 30%는 바로 살 것 같아요. 네, 세금 많이 내도 좋죠. 많이 오르면.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팔면 세금 안 냅니다. 네, 팔아야 세금 내는 거니까. 네, 지갑 사고 많이 나요. 그리고 니모닉 잊어버리거나 뭐 다른 사람이 털어가는 일 허다합니다. 업비트가 더 안전합니다. 뭐 이건 통계적으로도 나온 거니까. 어제부터 급락. 이게 급락입니까? 진짜 묻고 싶습니다. 네, 이거 급락 맞아요?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떨어지면 급락입니까? 선물 투자하시는 분인가요? 네, 저는 그런 거랑 관련 없습니다. 비트가 많이 반등해서 분위기 훈훈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제까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고 한 접속자가 적을 때는 한 3, 400명밖에 안 들어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1000명이 넘어가는 거 보니까 관심이 조금은 다들 생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 매도하면 건보료도 올라가나요? 네,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비트코인 매도해서 수익 나면 그것도 건보료에 영향을 줍니까? 저는 그건 전혀 몰랐는데요. 빗썸은 별로는 아닙니다. 네, 빗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업비트가 완전 좋아요. 저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이낸스보다도 업비트가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비트에 넣어두시면요, 내가 죽으면 상속됩니다. 금융자산처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갑자기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다 커버해 줍니다. 상속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업비트에 두시면 그만큼 안전합니다.
또 개인 지갑이 더 위험하다는데 또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개인 지갑 쓰시면 됩니다. 네, 본인 생각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 지갑보다 업비트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보료 영향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죠. 업비트 신뢰 당연히 근거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업비트에 예치를 하잖아요. 자산을 예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치한 비트코인이 한 1만 개다. 그럼 업비트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1만 500개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고객 예치 재산의 10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5%. 업비트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반대로 은행을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뭐 BIS 비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고객이 예치한 금액이 만약에 뭐 100조다. 그럼 얘네들은 5조에서 10조밖에 없어요. BIS 비율이 한 5%에서 5% 안팎 정도 되거든요. 많아야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뱅크런 하면 은행은 망하잖아요. 업비트는 뱅크런 해도 안전합니다. 이게 진짜 안전한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상속도 되게 안전하게 되고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곳 중에 업비트보다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업비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나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비트 관계자분께서 이걸 보고 있으시다면 저를 업비트 직원으로 채용해 주세요. 업비트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해킹 위험은요. 해킹 당할 수 있죠. 네, 해킹 당할 수 있는데 업비트에서 그렇게 관리를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해킹 당해도 고객에게 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 보상해 줍니다. 근데 개인 지갑은 해킹 당하면요 없어집니다. 내 책임이거든요. 내 지갑 누가 훔쳐가거나 잃어버리면 100%내 책임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비트가 엄청 좋은 회사예요, 여러분. 네. 뭐 우리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데보다 업비트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부럽습니다. 진심이에요. MSTR 갖고 있다니까요. 네, 더 안 살 뿐인 거지. 갖고 있습니다. 네. 보유 중이에요. 보유 중. 업비트 가면 네, 많은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네, 업비트 가면 다 내려놔야죠. 네. 수학학원도 뭐 접어야죠. 하지만 뭐 유튜브는 계속 하면 되죠. 업비트에서 뭐 지원 더 많이 해주겠죠. 업비트 계정 2개 못 만들어요. 한 사람당 1개. 연봉 세죠. 연봉 세고 제가 알기로 정년이 70세까지로 알고 있어요. 연봉도 많이 주고 70세까지. 짱이지 않습니까? 일도 많이 없대요. 60K에 들어가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전 학원 강사, 지금도 학원 강사 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학원 하고 있어요. 테더 1413? 무슨 뜻이죠? 평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냥 비트코인 사시거나, 더 갖고 있으시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비트는 이자 못 받아요. 가끔 뭐 바이낸스에서 한 1% 정도 스테이킹 이자 줄 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미미하거나 안 주거나 합니다. 가끔 비트코인으로 뭐 이자 8% 줍니다.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사기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 데는 거르세요. 그리고 그런데 뭐 애매한 거래소나 뭐 그런 덱스 거래소 이런 이상한 데 투자하시고 어떻게 하나요? 뭐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아 주세요. 뭐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사기입니다. 네. 그냥 길이 아닌 곳에 가지 마세요. 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요. 비트 직원은 선물로 돈 많이 해먹는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주죠. 네, 스테이킹 이자 주는 데 많습니다. 바이낸스나 뭐 OKX나 비트겟 이런 데 다 줍니다. 네, 바이낸스는 얼마 안 주고요. 비트겟이나 OKX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요새는 그냥 테더 있으면은 비트코인 사기 바빠가지고 테더를 별로 안 갖고 있는데 대략 많이 줄 때 한 5% 정도 줘요. 많이 줄 때. 양자 컴퓨터 리스크. 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시간의 문제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업비트는 거래 수수료 먹고 살죠. 네, 당연한 거죠. 네, 업비트 좋습니다. 네, 개인 지갑 괜히 어설프게 해서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막 5비트 잃었다, 막 이런 분도 있거든요. 개인 지갑에 넣었다가. 개인 지갑, 저도 개인 지갑, 저도 쓰고 있어요. 네, 저도
좋은 건 알겠는데 저는 써도 남들한테 추천은 못 하겠습니다. 강성수님 회수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수권 가격 되게 쌉니다. 네, 후원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달에 한 1390원 정도, 1399원인가? 뭐 대략 요 정도 할 거예요. 네, 회수권 가입해 주시면 유튜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1399원. 뭐 이게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1399원 회원 가입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물 비트 1개 6만에 홀딩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선물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갈 때 본인 판단으로 하셨으니까 나올 때도 본인 판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되는 코인 미리 알 수 있어서 이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부 거래 좀 막지 않을까요? 뭐 차명 거래로 하거나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이점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업비트만 하세요. 뭐 그거 고민까지 합니까? 괜히 개인 지갑 하다가 잃어버리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 지갑은 안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 지갑 쓰시더라도 다 넣진 마시고요. 네, 조금만 넣으세요. 뭐 예를 들어 내가 2비트가 있다. 그럼 개인 지갑에는 한 0.5비트, 업비트에 1.5비트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소통 방송 매일 하나요? 매일은 못 하고요. 한 주 3일 이상은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수학학원 하기 전에는 제가 거의 매일 했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요. 진짜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매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펜딩 강의는 매일 합니다. 제가 펜딩 강의도 아침마다 하고 이게 별개로 또 오프라인 방송도 온라인 방송도 하는 거거든요. 예, 고래동 공부 링크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매일 해요. 8월 21일 금요일이잖아요. 월화수목금 합니다. 19일은 왜 없냐? 수요일엔 네, 기업 분석을 하거든요. 네, 이건 수요일 날 특강하는 건데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매일 방송을 합니다. 옹달님도 네,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꾸준히 하시고요. 저는 월화수목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합니다. 새벽에 6시 15분에 이거 다 6시 15분에 한 거예요. 정말 매일같이 합니다. 이게 1년 6개월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빵꾸 낸 적 없고요. 네,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었나? 빨간 날이었잖아요. 전 빨간 날도 합니다. 빨간 날도 16일이 빨간 날이었잖아요. 대체공휴일. 보시면 8월 17일? 17일인가요? 네, 17일이 빨간 날이었군요. 네, 17일도 방송했죠. 네, 그냥 꾸준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와, 이날 1000명 넘게 보셨네요. 1000명 가까이 보셨네요. 하여튼 매일 듣고 싶으시면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라이브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뭐 제 목표는 항상 5번인데 쉽지가 않네요. 네, 분당에서 학원 한 지는 벌써 16년 됐네요. 네, 아직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당에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분당에서 학원 하고 있습니다. 네, 메이저 수학학원은 분당, 반포, 전주에 있습니다. 네. MSTR 2배는 저는 비추합니다. 뭐 한 50번 이상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냥 MSTR 모으시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2배짜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토토님 회수권 가입 감사합니다. 맞아요. 가성비 최고죠. 네, 8267님 감사합니다. 1399원. 이게 최저가예요. 뭐 지금 구글에서 회원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후원해 주시고 그럼 저도 그 덕분에 그래도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생깁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에 드리는 시간 엄청 많은데 한 달에 200만 원 수입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직원들도 물리겠죠. 당연하죠. 말이라고 하나요? 업비트 직원은 무슨 신인입니까? 당연하죠. 네, 오늘 좀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좀 길게 방송했네요. 1시간 20분이나 했네요. 200씩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뭐 불장 때는 한 3-4천 분 정도 회수권 등급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한 2천 명 조금 넘게 후원해 주고 있으십니다. 광고 수익은 거의 없고요. 네, 여러분들이 1,399원 네, 후원해 주는 거. 예전에는 990원이었잖아요. 네, 990원 후원해 주신 것 덕분에 네, 그나마 수익이 있는 거고요. 그거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걸로 네,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2억 넘어가면 그래도 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코인판 왜 이럴까요? 와, 박인수님. 오늘 코인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만큼 떨어지는 것 같다가 왜 이럴까요? 막 이러시는 건가요? 와, 저는 그게 되게 놀랍습니다. 불과 2, 3일 전만 해도 8,800만 원이었는데 2, 3일 만에 2천만 원 올랐는데 네, 지금 400만 원 빠졌다고 왜 이럴까요? 막 이러시는 거죠. 상승만 하는 것도 없고요. 하락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네, 오르면 조정받는 건 당연하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DCA가 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정말 간만에 길게 오랫동안 수다 떨었네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건대 오시는 분들, 네, 내일 오프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